인적이 드문 밤거리, 지옥에 보내기에 딱 좋은 으슥한 그 시간. 차은정을 폭행하고 상큼한 기분 뽐내며 휘파람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문정준. 그리고 그를 기다리며 그의 앞에 마주한 강빛나. 지옥의 단검을 쥐며 문정준을 심판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과연 강빛나는 성공할까요? 거짓지옥으로 가야만 했던 강빛나의 거짓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든든한 뒷배가 돼주는 정의원의 재개발 관련 사업일까요? 지옥에서 온 판사 2화 리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강빛나가 문정준을 처리하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한다운이 나타나 강빛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애타게 기다린 악인을 눈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강빛나죠. 한다운은 문정원을 같이 온 형사에게 넘긴 후 강빛나를 피해자 집으로 데리고 가 재판 결과 직접 보니 어떠냐며 이제 와서 미안하냐고 묻죠. 하지만 우리 악마 판사님, 뼛속까지 악마이시라 전혀 라고 답을 하죠.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님이시죠. 한다운은 강빛나에게 문정준을 구속수사할 거라고 말을 하죠. 구속수사를 하면 강빛나는 문정준을 지옥에 보낼 수 없게 되죠. 지옥으로 돌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한다운 형사 역시 만만치 않는데요. 하지만 강빛나 판사님같이 개쓰레기 판사가 또 계셔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죠. 지옥 웃음 남발하며 기뻐하는 유스티티아 강빛나. 문정준은 그대로 풀려나게 되죠. 문정준을 처리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강빛나. 이게 설마 우리나라 법조계 현실인 건 아니죠? 문정준 때문에 괴로워하는 차민정. 차민정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스스로 줄로 목을 매죠. 하지만 부모님의 발견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지만 부모님 앞에서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말을 하죠. 경찰서 신문 도중 이 소식을 한다운에게 전해들은 문정준은 차민정이 죽었냐며 흥분을 하죠. 하지만 죽지 않았다는 소리에 역겨운 집착광증을 선보이는 쓰레기죠. 차민정은 그런 남자를 만난 게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며 지독한 괴로움의 늪에 빠지죠. 데이트 폭력의 가장 끔찍한 일은 지속적인 불안을 피해자가 오로지 홀로 견뎌야 하는 것이죠. 문정준이 차민정을 때린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스스로에게 믿게 하는 것이죠. 그 이후 한다운은 문정준이 차민정을 찾아올 것을 염려해 차민정의 집을 지키죠. 차민정의 집을 철저하게 대비하지만 한수위에 있는 문정준. 한다운이 차민정 집을 떠나자마자 차민정과 부모를 죽이려 옆에 계단에서 내려와 초인종을 누르려 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문정준은 누군가의 문자를 받고 그곳을 빠져나가죠. 문자는 바로 차민정에게 온 것이죠. 장소를 지정해주며 그곳으로 오라고 설득하죠. 귀신 나올 것 같은 허름한 약속 장소에 도착한 문정준. 차민정의 이름을 부르며 망치를 빼내려는 바로 그 순간 지옥에서 온 판사 강빛나가 한껏 모델 포스 풍기며 계단을 걸어 내려오죠. 지옥의 심판대의 문이 열리는 순간인 걸 모르는 문정준. 어서 와 내 악인. 지옥의 재판은 처음이지? 강빛나는 문정준에게 이제부터 진짜 재판을 시작하자라고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문정준은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며 당신이 벌금형 선고했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말을 짓거려대죠. 지옥의 단검으로 처단하려는 강빛나를 겁먹은 채 도망가는 문정준은 알 수 없는 강빛나의 환상 속 핑크 공간에 갇혀버리죠. 강빛나는 문정준에게 네가 차민정에 저지른 짓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 뒤 문정준이 차민정에게 했던 그 이상으로 잔인하게 되갚아주죠. 강빛나는 환상 속에서 문정준의 연인이 되어 사이코패스 집착의 끝판왕을 보여주죠. 사랑해 자기야, 넌 절대로 나한테서 못 벗어나 죽을 때까지 라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죠. 강빛나의 눈눈이 참교육 제대로 맛보는 문정준. 현실에서의 법도 저렇게 피해자가 당한 만큼 범죄자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빛나에게 불려나온 문정준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들다 강빛나에게 무자비한 폭행으로 참교육당하는 문정준. 정신적 살인도 살인이라 외친 강빛나는 결국 문정준을 처단해 지옥의 문으로 보내는데 성공하죠. 첫 번째 지옥 재판을 마무리한 강빛나. 그녀에게 남은 숫자는 9명. 나는 지옥에서 온 판사 강빛나죠. 다음날 지옥이라는 낙인이 찍힌 문정준의 시신을 문 앞에서 발견한 경찰들은 범인 단서조차 찾지 못하죠. 바쁘신 경찰들 더 바쁘게 하려는 강빛나의 장난질 때문에 오늘도 밤새 마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다운은 지나치게 깨끗한 사고 현장을 마주하죠.
지옥에서 일 좀 한다는 청소업체. 각양각색 레이저 빛깔 발사하며 사고 현장을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하죠. 한다오는 이마에 낙인으로 찍힌 게엔나를 보고 이 사건이 평범한 살인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죠. 강빛나는 정의원이라는 뒷배가 존재했죠. 정의원 큰아들과 약혼 후 파혼한 것이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이죠. 그런데 정의원님, 파혼한 며느리를 심하게 챙기는 이유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강빛나의 죽음과 관련 있어 보여집니다. 사고 전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말에 개차반 둘째 아들의 표정이 미묘했죠. 혹시 강빛나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네요. 강빛나가 원래 가야 할 곳은 거짓지옥이었지만 죄인 분류 시스템의 오류로 살인지옥으로 가게 되었죠. 강빛나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재개발 사건으로 부당한 살해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옥에서 살인자 취급을 받은 것은 그녀의 죽음이 재개발 부패와 관련된 비밀스런 음모였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의원이 재개발 관련 비리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강빛나의 판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법적인 처리를 피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는데요. 파혼 후에 챙기는 이유는 강빛나가 기억상실 상태에 놓여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강빛나는 더 쉽게 죄인을 찾기 위해 경찰 한다온에게 접근합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한다온은 어렸을 때 자신이 3명을 살인했으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 말을 들은 강빛나의 얼굴은 환희로 빛이 나죠. 속마음은 사냥감을 찾는 포식자처럼 기쁨을 느끼죠. 한다오는 용서의 주체인 유가족도 자신이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릴 때 실수로 가족을 죽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죽었다고 자책하고 있으며 이를 떠안고 평생을 살아온 것이죠. 한다온의 고백과 그에 대한 강빛나의 판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후 동이 트고 강빛나가 한다온 앞에 나타나 같이 산책 가자고 말하며 단숨에 한다온을 지옥의 단검으로 찌르죠. 지옥에서 강빛나를 판결할 때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처벌을 받아 좌천되었는데 피 흘리며 쓰러진 한다온과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환호하는 강빛나의 모습. 3화 예고편의 유시티티아 때문에 현실 세계까지 친히 강림하신 악마 바엘. 잘못된 심판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죠. 강빛나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다오는 정말 죽었을까요? 남자 주인공이 벌써 죽으면 드라마 끝나는데 지옥에서 온 판사 3화 리뷰에서 모든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